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저는 오늘 또 새로운 곳에 와 있고요. 여기는 춘천이고 김유정역 앞에 있는 산골 서점입니다. 이곳에는 동국대 영화과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하실 때 참고했던 많은 서적들, 소중한 보물 같은 영화 관련 서적들, 시나리오 관련 서적들이 가득하고요. 절판된 책들이나 DVD도 너무 많으니까 근처를 지나시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들려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14강에 있는 시나리오 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대사 관련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대사를 쓰셨을 때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대사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한 부분인데요. 대사의 목적을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사는 이야기를 앞으로 발전시킵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결국 인물의 역사를 만들어주게 되죠. 숨겨진 과거 같은 것도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독자에게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인물의 관계를 수립하고 인물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요. 인물에게 깊이와 통찰력 그리고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야기와 인물의 갈등을 드러내고 인물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언급해요. 앞으로 하거나 했거나 지금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대사들을 썼을 때 과장되거나 상투적이거나 단편적이거나 부자연적인 대사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린 보통 그런 대사들을 쓰면서 내가 대사 쓰는데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초고를 쓸 때 나오는 대사들은 모두 서브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듯이 글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사 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허우적대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대사를 못 쓰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 보던 그런 대사가 결국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서브 텍스트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서브 텍스트로 숨겨야 될 그 마음을 그대로 대사로 적어보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바꾸는 게 대사의 수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대사를 쓰기 싫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작업의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고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영화 속에 보는 그런 멋진 대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약간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전제로 시나리오를 쓸 때 대사에 대해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2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우리 75페이지 기준이면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 가량 썼을 때쯤은 이제 주인공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캐릭터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음에도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결국 캐릭터가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캐릭터가 나에게 말을 걸거나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고 느끼시는 때가 글을 쓰다가 보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어느 정도 중반 이후의 글을 쓰고 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소통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사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대사를 쓰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주인공과 내 캐릭터와 완벽하게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수정하면 된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페이지를 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는 생각나지 못했던 어떤 신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신 리스트를 만드시거나 구조를 짜시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음에도 실제로 써봤을 때 구조를 짤 때 썼던 어떤 계획에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퀀스로 이야기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무엇인가? 시나리오를 쓰기를 할 때 내가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나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사 같은 것은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글로 작업하기 때문에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 내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냐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그건 조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등이 왜 있어야 되냐? 영화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은 행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행동이 없으면 인물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인물이 없으면 당연히 이야기가 오고 이야기가 없으면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등이 없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물과 사랑에 빠지다 보면은 인물이 아무런 갈등을 이루고 있지 않는 모습에서도 관객들에게 내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관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갈등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사전상의 갈등은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극적인 씬에서 주요 인물은 누군가의 반대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와 대립하는 위치에 주인공을 놓으셔야 합니다. 갈등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투쟁일 수도 있고 싸움일 수도 있고 전투일 수도 있고 추적일 수도 있고 삶의 공포일 수도 있고 실패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공포 같은 것들일 수도 있죠. 내적이든 외적이든 모든 종류의 장애물을 다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강한 행동과 강렬한 인물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시나리오의 기초인 충분한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이 쓰는 이야기가 지루하고 그래서 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초고를 마치기까지 3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어떤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위에 그냥 쓰는 단계예요. 어떤 장면을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초고를 쓰는 단계죠. 장면을 기록한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선을 짠다라고 표현을 해요. 구체적인 감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얘가 A라는 곳을 갔다가 B를 들려서 이런 행동을 하면 그 결과로 C라는 장소에 가게 되겠지라는 인물이 동선을 짜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의 형태로 적고 있기 때문에 거의 초고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동선을 짜는 식의 초고는 굉장히 빈 곳이 많이 보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실제로 만들어진 영화와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서 그걸 쓰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써나가라 라고 이 책에서 349페이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글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종이 위에 단어를 기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물이 움직여야 할 동선만 짜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깊이, 캐릭터의 깊이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나리오의 형태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편안하게 첫 번째 과정을 견디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대한 변화를 주는 두 번째 단계인데 씬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동선을 짰죠. 근데 거기에서 인물이 해야 될 행동과 의도와 그게 만들어낼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건 맞는 것 같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어떤 감각적으로 오는 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재빨리 종이 위에 적어놓고 최초의 아이디어보다 그것이 좋은지 혹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이런 느낌을 더 강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글 쓰는 데는 하나의 규칙만이 있습니다.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린 주제를 정했고 그 인물이 무엇을 달성해야 될지 목표를 정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인물의 전기, 내가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이 캐릭터에 다 잘 묻어나고 있는가, 내가 설정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 인물이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씬에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접근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종이 위에서 쓰고 어느 정도의 글이 완성되게끔 캐릭터를 넣고 씬을 분명히 하면서 구체화했을 때 세 번째 단계는 쓴 것을 다듬고 압축하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생동감 있게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조직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을 꾸미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패러다임 밖으로 나오셔서
시나리오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하실 때는 내가 썼던 부분, 내가 공들여서 쓴 부분, 내가 좋은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해보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완벽한 글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완벽한 글을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표시를 시나리오 상에 해두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 또한 글을 쓸 때 이 부분은 나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메모를 하기도 하거든요. 뭐 한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글자에 줄을 쳐놓는다든지 지울지도 모른다고 메모를 남겨놓는다든지 식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첨삭을 하는 느낌으로 수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면 시나리오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썼던 씬 중에서 최고의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최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는 극적 배경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 인지 가능하고 언제든 삭제 가능한지 확인하고 삭제 가능한 것이라면은 냉정하게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시나리오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은 시나리오가 더 좋아지는 방향에서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비평가의 페이지를 써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글에 대한 비평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 2페이지를 보면서 내 시나리오에 대한 비평글을 4페이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은 3페이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6페이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괜찮은 페이지여서 1페이지 정도의 비평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볼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쓸모없는 것 같아.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 너무 과장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내 시나리오를 보면서 체크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런데 계속 고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작가의 벽이에요. 객관성을 잃고 다른 사람이 내 걸 평가했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가의 벽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면 쓸수록 이 작가의 벽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딜레마를 실제의 문제, 즉 실제의 벽, 극복해야 될 어떤 것, 뚫고 나가야 할 어떤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라는 것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 작가의 벽, 내가 내 거의 한계에 빠져 있는 것, 만족감에 빠져 있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글이 나올 거야 라는 것으로 작가의 벽을 보는 시각이고 또 다른 시각은 이런 시련은 원래 작가가 겪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을 거다라는 것으로 보고 새롭고 특이한 것이 없고 나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기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과정의 공통점은 자신이 움켜쥘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면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는 산후 우울증 단계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나리오 쓰는데 매달려 오면 그 다음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가 끝났을 때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시간이 오게 되죠. 그게 바로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마음이 가라앉고 침체되고 더 이상 내가 매일마다 이 시나리오와 이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과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집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집필 하는 경험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글 쓰는데 항상 힘든 경우가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라는 시드필드 책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챕터 몇 가지가 있는데 공동 작업에 대한 것, 시나리오를 쓴 후에 해야 될 일 등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